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실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차트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차트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루트 플래닝 완료.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번 학기에는 항해 계획만 다룬다고 했죠. 근데 쌤이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해 계획이라고 할 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항해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에 루트 플래닝인데, 일단 여러분들 복잡하실까봐 제가 써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루트 플래닝인데, 루트 플래닝이라는 거는 결국에 항로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계획. 근데 이 항로라는 것은 침로, 즉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코스와 코스를 연결하는 것은 변침점이다. 그래서 변침점, 웨이포인트라는 건데, 이 웨이포인트는 결국에 경도와 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해 계획이라면 요런 플랜상에 1번 웨이포인트, 2번, 3번 쭉쭉쭉쭉 나가고 마지막 웨이포인트까지의 위도와 뭐 몇 도 노스, 몇 도 이스트, 이런 위도와 경도로 쭉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웨이포인트에 해당되는 세부 정보들이 나와 있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완성을 시켜보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실습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난번 했던 게 바로 부산 어디에서 했죠? 부산 감천항에서 지금 다대포 입구까지 한번 제가 끄어보는 걸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차트로 잠깐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게, 이제 여기 감천항 지금 제2부두 K24 킬로 24번 부두에서부터 219도로 제3 항로로 출항을 했죠. 이렇게 해서 쭉 오면서 방파제 통과하고, 제가 조금 더 축척을 키워볼게요. 자, 작은 축척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출항할 항로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다음에 요렇게 따라 나올 겁니다. 따라 나와서 다시 다대포로 가는, 물론 실제 큰 상선 같은 경우에는 감천이나 다대포 잘 안 갑니다. 근데 인접한 항구 두 곳을 이용해서 제가 항해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쪽 따라 나와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쪽 부근 앵커 놓고 그 작업까지 한번 완료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항해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책에 잠깐 같이 한번 봅시다. 항해 계획에서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계획이 끝나느냐, 그렇진 않고요. 항해 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과 그 다음에 일단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조금 세부적인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서 해도의 이해라는 과정도 제가 지금 같이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에 활용해서 보면, 책이 이제 다 보이죠? 네. 각종 정보에 활용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데 요거는 책으로만 이렇게 보고 사진으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실제 존재하는 책자 같은 건데, 요 안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걸 세부적으로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 오면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항해 계획을 쌤이랑 한번 실습해보기 전에 CFL 퍼포머호의 사고 사례를 통한 항로 계획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결국에 자초를 했어요. 자초했고 자력으로 이초했다라는 말은 그 배 스스로 좌초했던 상황에서 다시 빼가지고 항해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액디스만을 사용하여 항해하는 선박이었고, 액디스로 항해 계획을 작성하면서 본선의 홀수보다 낮은 수심이 있는 수역을 간과하고 기존의 항로를 변경하여 새로운 항로를 설정하여 자초된 사고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요 정도 읽으시면
독해를 하실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배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배가 요렇게 생기면 돼. 이렇게 떠 있겠죠. 떠 있는데 자, 본선이 수면으로부터 본선 선저까지 선체의 바닥까지 선저 홀수가 예를 들면 8m였다고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수면에서부터 선박의 바닥까지의 잠긴 수직 높이가 8m다 요 얘기거든요. 자, 이 상태인 선박인데 여기서는 액디스만을 사용해서 정보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본선 홀수를 8m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낮은 수심이다. 그럼 예를 들면 8m인 상태로 우리가 항해를 해야 되면 최소한 그 밑에 조금 더 여유를 둬야 되겠죠. 나중에 컨투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컨투어. 죄송합니다. 이거 N입니다. N. 컨투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본선 홀수보다 낮은 수심이니까 예를 들면 수심이 6m라고 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배가 지금 8m가 잠겨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m나 9m는 돼야 그래도 한 1m는 떠서 가잖아요. 1, 2m는. 근데 이게 이 선박이 6m인 수심이 6m인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바로 얹혀버리겠죠. 선저에 엄청 큰 손상이 발생하면서 파공이 생길 수도 있고, 파공이라는 것은 뚫힌 구멍을 말합니다. 파공이 생기면서 해수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침몰하겠죠. 침몰하거나 좌초 상태에서 항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간과했다는 말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짚어 넘겨버렸다. 그래서 기존 항로를 변경하여 새로운 항로를 설정하여 자초된 사고이다. 원인으로는 액기스를 탑재한 선박을 늘어났는데 액기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과도한 신뢰에 기인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때 항해 기초 시간에 항해 시간에 레이더 알파는 55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수할 거고 전자해도 과정은 40시간을 이수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이수증을 발급할 건데 요거 평가를 기준 통과하지 못하시면 발급을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업은 뭐 시험 치고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점수를 받아 가시는 건데 요 전자해도 과정이랑 레이더 과정은 이 두 가지는 안 들으시게 되면 평가에 통과를 못 하시게 되면 이수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책에 있는 항로 계획 파트에 여기 퍼포머 사고를 좀 같이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선의 홀수보다 낮은 수심이 있는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선생님 8m 홀수를 가졌으면 당연히 최소한 10m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항해 중에는 실제 전방으로 항해할 이 침로가 계획된 이 항로에 수심을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자해도에 의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종이해도로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정보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정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 내가 계획한 항로가 본선 컨디션보다 위험한 상황일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8m니까 최소 9m나 10m 이상인 수영만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짜보니까 5m인 곳에다가 이렇게 얹혀서 위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좌초가 되겠죠. 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로 계획을 끌 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조금 이해가 어렵진 않으시죠? 자, 고려 요소. 우리 수업 들어오기 전에 뭐 연료가 어떻고 청수나 부식, 그 다음에 자격을 갖춘 선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계획을 세울 때 실제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안전속력이라는 건 본선의 최대 스피드가 아니라 TSS라는 건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차선을 이렇게 끊어놨죠. 차선을 끊어놓고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을 구분해 놨는데 이건 실선이 될 겁니다. 실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트래픽 세퍼레이션 스킴이라 해서 적어줄게요. 트래픽 세퍼레이션
스킴. 스킴. 잠깐만요. 트래픽 세퍼레이션 스킴이라 해서 통항 분리 수역이라고 말합니다. 통항 분리 수역. 통항 분리 수역. 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통항 분리 수역 안에서는 최대 12노트 또는 14노트 이하로 항해하시오라고 해도에 정보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요런 거 잘 보셔야 내가 항해 계획 세울 때 내당직이 아니어도 내당직 전 또는 후에 당직 사관이 교대를 하더라도 안전 속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종 특성이라면 쉽게 얘기하면은 오버슈트 앵글이라든지 아니면 오버슈트 앵글 아니면 우리 본선이 항해하다가 타각을 주었을 때 변침을 했다. 그러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전에 변침을 해야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요런 게 바로 조종 성능 중에서도 타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지난번에 타효에 관해서 수업을 했었죠. 네, 타효에 관해서 수업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버슈트 앵글도 2학년 때 제가 좀 수업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배울 수도 있죠. 어쨌든 자, 그래서 흘수의 증가, 본선의 현재 흘수가 얼마인지를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흘수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흘수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이 얘기 했나요? 자, 얕은 수심을 항해하게 되면 기존의 물이 흐르는 공간보다 훨씬 좁아지게 되죠. 자, 물이 길이 좁아지게 되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죠. 혹시 수업 때 얘기했나요? 베르누이 정리 때문에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변보다 낮은 압력으로 인해 선박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 조금 더 기존의 흘수보다 흘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수심 구역을 항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소 여유수심. 최소 여유수심은 선사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 하는 내용들은 다 정리해서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오픈 워터와 confined wat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픈 워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넓은 수역을 말하는 거고요. confined water라는 것은 협수로, 말 그대로 좁은 수로, 선박이 통항하는 좁은 수로 또는 얕은 수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따지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자, 오픈 워터에서는 최소한 본선 hul수의 20에서 3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근데 이건 어떤 것은 20에서 30%냐면 디피스트 드라프트. 자, 디피스트 드라프트라면 자, 본선과 선수, 선미, hul수 중에 가장 깊은 것. 예를 들어서 본선 선수가 7.5m고 선미가 8.0m다. 그러면 여기서 딥피스트 드라프트는 당연히 8.0m가 되겠죠. 자, 그래서 8.0m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항해를 해라. 이 얘기고요. 자, confined water는 본선 딥피스트 드라프트의 최소한 10% 이상은 여유를 두어라. 이게 바로 최소 여유 수심을 가지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넓은 수역이니까 그래도 우리 배 바닥에 조금 더 여유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본선이 넓은 수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요걸 잠깐 예로 들어볼게요. 예로 들어보면 지금 보면 본선이 10m hul수라고 했을 때 25.5m나 그 다음에 27m 정도의 항해를 하게 되면 만약에 본선이 10m다면 최소 지금 17m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고 얘는 15.5m 정도의 최소한 여유를 두고 있죠. 만약에 10m짜리 선박이면 20%면 2m죠. 그러면 최소한 2m의 여유를 가져라 하게 되면 12m인 수심으로 항해를 해라 라는 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디피스트 드라프트가 10m일 때 자,
근데 만약에 본선이 10m인데 10%라고 하면 바로 11m인 수심이 되겠죠. 최소. 그러면 본선이 10m니까 10m가 잠기고 나면 1m밖에 안 남습니다.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사용합니다. 잠깐만 이따 할게요. 12번씩 손을 씻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선으로 가리고 해야 하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킵니다. 자, 그래서 오픈워터에서는 본선 디피스트 드라프트 가장 깊은 수심에 20에서 30% 정도의 더한 값을 수심으로 가져서 항해를 해야 되고, 컨파인드 워터에서는 본선 디피스트 드라프트에서 최소 10% 이상의 여유를 두고 그 값을 더한 만큼의 수역에서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최소 여유 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20이나 10%, 30%에 관한 이야기는 선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여유 수심에 관해서는 조금 오픈해두고 기준을 열어두세요. 일단은 우리가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류와 조류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해류와 조류에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순조냐, 역조냐 이 얘기 되겠죠. 자, 순조라는 것은 우리 배가 가는 방향으로 배가 밀어주게 되면 순조라고 하고요. 자, 역조라는 것은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로 물이 밀려올 때를 바로 역조라고 합니다. 자, 변침점,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라는 것은 항로와 항로를 연결하는 꺾이는 구간을 바로 변침점이라는데 위도와 경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위치 확인법과 주기. 자, 위치 확인법 지금 항해 기초 시간에 아마 그 교차 방위법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교차 방위법 같은 것처럼. 그 다음에 인터벌을 6분마다 할 것이냐, 뭐 5분마다 할 것이냐, 10분마다 할 것이냐에 대한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보고 시스템은 요 해상교통 관제 서비스하고 좀 연결해서 VHF로 16번 또는 14번, 뭐 13번 그 해역마다 특정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내할 사항이 있을 때 몇 번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비상 상황에서 바로 할 수 있겠죠. 자, 비상 대응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항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자, 항해 계획을 수행할 때 실제로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항해 하기 전에 한번 따져볼 때 해도를 준비해 놓고 금지구역,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가르쳐 줄 거거든요. 체크해 놓으세요. 항해 금지구역은 영어로 노고 에어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고 에어리어는 뭐냐면 우리 배의 안전에 관해서 대부분의 이제 가장 큰 요소가 수심인데, 수심과 흘수를 고려했을 때 우리 배가 가면 안 되는 구역은 바로 항해 금지 구역, 노고 에어리어라고 표시하고요. 보통 실무에서는 NGA라고 해서 노고 에어리어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여유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본선이 항해하는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노고 에어리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NGA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기를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될 때,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항해할 때 어느 정도의 여유를 설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 요거는 영어로 safety of margin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것도 제가 한번 개념 설명을 해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항로 작도는 우리가 그 웨이포인트를 변침점 설정한 다음에 각각 연결하는 항로 작도를 하고 있죠. 자, 항로 작도에 관한 이야기. 자, 변침을 위한 조타 지점 설정, 이 얘기가 있는데 요거가 좀 진짜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요거 아까 좀 설명을 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잘 적어 놓으십시오. 휠 오버 포인트라고 해서 WOP라고 하는데, 요거는 휠 오버 포인트. 자, 한글 용어로는 전타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좀 차트 수업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개념이 중요하니까 같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타점이라는 건 뭐냐면, 전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는 가다가 우회전 좌회전 할 때 핸들을 꺾으면 바로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선박은
전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본선이 항해하다가 여기서 꺾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서는 탈을 써 주셔야 합니다 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바로 휠 오버 포인트 웨이를 WP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선생님, 저희 배는 큰 배라서 얘보다 조금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미리 탈을 써야 여기서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고요. 선생님, 저희 배는 좀 작은 배라서 얘보다 조금 더 있다가 써도 여기서 탈을 써도 좀 있다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돌아갈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계산식은 공식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 우리 학교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로 여러분들하고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실험을 제가 직접 할 거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그래서 변침을 위한 조타 지점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 배가 항해 계획 자체가 수십 개의 변침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일일이 체크 안 해놓으면 물어보겠죠. 제가 3등 항해사인데 2등 항해사님한테 이 항사님, 저희 배 변침해야 되는데 언제 꺾어야 됩니까? 어디서 꺾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혼란스러우시겠죠. 몰라, 그냥 적당히 틀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당히 해라, 알아서 해라. 프로페셔널 세계에서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냥 적당히 해 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피엄선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피엄선이라는 건 좀, 오늘 좀 필기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옆으로 뺄게요. 자, 피엄선이라는 건 항해 기초 책에 나와 있습니다. 피엄선이라는 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인데, 영어로 클리어링 라인이라고 합니다. 클리어링 라인. 내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쌤이 실습하면서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자, 위치 측정 방법과 주기, 명확한 위치 확인, 지점 표시, 추가 정보,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케이 받은 다음에 잘 보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간략히 요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진짜 머리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요 내용만큼은 우리가 항해사로서 항해 업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해야 되고 요거도 생각해야 돼서 오케이 받고 항해할 거야 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필수로 우리가 좀 가지고 갈게요.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차트에 있는 내용들 같이 좀 보면서 차트에 있는 개념들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조금 집중이 안 되시면 끄고 좀 이따가 봐도 되니까 일단 집중해서 수행평가 내용이기도 하고 수행평가가 아니어도 여러분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로 좀 넘어갈 건데요.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자, 삼각자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놔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필이 달린 애가 컴퍼스, 그 다음에 여기 핀 두 개만 달린 애가 바로 디바이더. 그래서 컴퍼스와 디바이더, 연필과 지우개. 자, 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삼각자는 요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아시겠죠? 기본 세팅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당직을 서셔야 됩니다. 조금만 높일게요. 얘가 좀 낮아가지고. 자, 요렇게 세팅이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위도 경도 읽는 거 조금 알려드렸었는데 좀 차이점 있는 내용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코리아 차트하고 그 다음에 BA 차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BA1220이라는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K24556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코리아 차트는 K라고 표시하고 한국에서 발행한 차트입니다. 그 다음 브리티시 어드마이러티라고 해서 영국 해군 수로국에서 발행한 영국 차트는 BA라는 넘버가 없습니다. 요거 두 개 차이를 잘 아세요. 근데 이거 두 개에 쌤이 볼 때는 조금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의 그 읽는 방법에 조금 눈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2분이죠. 2분. 그 다음에 6초라는 애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자, 얘가 30초입니다. 30초. 그러면 2분 30초. 그러면 3분도 있어야 되겠죠. 자, 3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2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1분입니다. 자, 1분은 1마일이라고 했는데 한국 차트에서는 친절하게 자, 지금부터 차이점이니까 잘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자, 1마일이라는 게 있는데 30초라는 걸 보시면 30초라는 건 결국에 0.5마일입니다. 0.5마일은 1마일이 반이고 1852m의 절반이 되죠. 절반인데 한국 차트에는 이렇게 30초라는 개념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2분 30초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 차트를 보시면 영국 차트는 제가 보기엔 저도 영국 차트에 조금 익숙하거든요. 보시면 22도 09분 노스라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스케일이 다르지만 축척이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하세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자,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2도 09분에서 10분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1마일이 됩니다. 그리고 1마일은 1분이 1마일이죠. 1분이고 얘가 지금 1분이잖아요. 그래서 1마일입니다. 그 다음에 1분 간격 사이에 보면 크게 눈금이 하나 삐져나와 있죠. 그러면 육감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가 0.5마일이자 30초인 구간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한국 차트에서 아까 보면은 여기 좀 크게 숫자를 보면 30으로 해서 땡땡 돼 있는데 여기는 분까지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A 차트는 눈금으로 초 단위를 표시를 하는데 코리아 차트에서는 30초로 나와 있다. 예, 요 차이점. 그래서 여러분 BA 차트하고 코리아 차트 두 개 보실 때 눈금 잘못 읽어서 거리 잘못 재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다시 BA 차트에서는 09분에서 10분까지 1분, 그래서 1마일로 표시를 하는 요 크게 지금 끄어져 있고 그 사이에 크게 조금 더 삐져나온 애가 바로 30초 단위를 말아내고 그러면 30초 사이에 10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30초 사이에 눈금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니까 요 한 덩어리가 바로 6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분, 22도 09분, 6초, 12초, 18초, 24초, 30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0.5마일이니까 요 작은 단위 하나는 6초이면서 바로 0.1마일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코리아 차트와 BA 차트 이 두 가지 차이점 나중에 디바이더로 거리 재실 때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지금 요 정도 거리가 얼마인지를 찾아볼래 하면 가장 가까운 위도척으로 가서 요렇게 잴 수 있겠죠. 선생님 재보니까 6초, 12초, 18초, 24초, 24초에서 30초인데 두 개 모자니까 28초입니다. 그러면 28초면 몇 마일이 돼야 되죠? 0.1마일, 0.1마일, 0.3마일, 0.4마일, 0.5마일인데 0.48마일 이렇게 되겠죠. 2, 4, 6, 8이니까 맞죠? 자, 이렇게 읽는 거 요 디바이더로 이렇게 재가지고 눈금을 재서 읽으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사실은 항해 계획을 완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완성하는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게요. 결국에 쌤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쭉쭉쭉 이어서 여기까지 가는 항해 계획을 완성한다. 근데 항해 계획을 완성하고 여러분들에게 플랜을 하나 나눠드리면 항해 계획의 플랜을 나눠드리면 거기다가 각각의 웨이포인트에 해당되는 위도와 경도를 적어야 되는데 위도와 경도를 적으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각각에 해당되는 위도와 경도를
읽을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도 읽는 법을 알려드렸고 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항해 계획을 완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 컴퍼스 로즈라는 애인데 컴퍼스 로즈 안에 있는 애를 가지고 얘로 우리의 코스를 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여기 경도에 가져간 다음에 십자선으로 내려오는 거 보고 우리 코스 읽는 거 가르쳐 드렸죠. 모르시면 전에 영상 찾아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항해 계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수업을 했고요. 모르시면 지난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하고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좋을지 계획을 잘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항해 계획을 완성하고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필기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